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원국장 김장렬입니다. 식약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효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판매 중인 관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11개 유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검출되었으며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 성분이 적절한지와 분석 방법이 타당한지,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분석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 성분은 총 11개 성분으로 일반 담배의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는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인체 독성이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 정부의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의 성분입니다. 분석 제품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 제품은 국내에 관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3개 회사의 제품 중 회사별로 1개 모델씩을 선정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분석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없어 일반 담배의 분석법이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 법과 HC 법을 관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ISO 법은 담배 필터의 천공 부위를 막지 않고 흡연하여 분석하며 일반 담배의 니코틴, 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HC법은 실제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고려하여 천공 부위를 막고 흡연하여 분석하며 ISO법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논문 등을 통해 관련형 전자담배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ISO법 또는 HC법을 관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의 흡입 시간은 제품별 특성과 사용법을 고려했으며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 캠브리지 필터, 인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하여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나오는 배출물을 ISO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 담배에 표시된 함유량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타르의 함유량은 1개 제품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였으나 2개 제품은 더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의 유해 성분 중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 등 5개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 밖에 아세트알데히드 등 3개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ISO법보다 흡입 부피, 흡입 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유해 성분이 ISO법보다 1.4배에서 6.2배까지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의 의의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 관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관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개 제품에서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입 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해 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담배 제품 관리 및 금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 행태를 조사하고 담배 유해 성분이 분석, 공개 등에 대한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 임민경 교수님께서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임민경입니다. 새삼 담배 사용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새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 연기에는 최소 70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7,000종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흡연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전신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건강 위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직접 흡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폐암이라든지 인후두암, 또 우리나라에서 호발하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 발생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밖에도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간접흡연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아 돌원사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중의 다양한 합병증, 그 외에도 폐암, 여성 유방암, 어린이 백혈병 등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환 발생은, 그리고 질환의 발생에 따른 사망은 담배 배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의 노출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실제 독성물질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함유된 그 양에 따라서 인체 유해성이 변화하거나 이런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유량을 가지고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한 개피 미만의 담배를 장기간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9배, 그 다음에 전체 원인에 의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1.6배까지 상승시킨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소량의 흡연도 굉장한 위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소량의 장기간 흡연이 많은 양의 단기간 흡연에 비해서 더 높은 발생 위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형 전자담배에 니코틴, 타르, 그리고 그 밖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타르의 성분이 앞서 말씀 주신 것 같이 높게 검출된 것은 우리가 현재 분석하지 못한 부분의 다양한 유해 물질과 그다음에 그 양 자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체 중독성과 위해성에 대한 고민을 이 제품에 관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해성을 감화시키는 것은 담배 제품에 관계없이 어떤 함유량이 있는 것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만을 통해서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새로 나타난 이 관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 인식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를 좀 강화하고 담배와 같은 수준에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자분들의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기 전에는 소속사와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1 강경원 기자입니다. 지금 일반 그 담배 제조사들이 일반 담배보다 더 안전하다, 유해 성분이 90% 적다 이렇게 지금까지 홍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담배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분석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 발암물질 자체 검출된 그 자체가 문제지 양이 적다 높다는 그 문제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아니면 담배에다가 홍보할 때는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되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저쪽에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품 분석하신 게 3개밖에 없는데 이 아이코스 엠버 같은 경우는 아이코스 제품 중에서 제일 독한 담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지금 더 뭐 많이 찾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다른 제품들도 분석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담배 분석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공주대 신호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요. 유해성을 다시 한번 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신호상입니다. 이번에 분석 과정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를 거쳐서 분석 자문을 해줬고요. 어떤 시험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ISO 방법하고 헬스 캐나다 방법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ISO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이 담배의 니코틴 함량, 그 다음에 타르 함량을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해라 라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그러한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 흡연자의 습관하고는 많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실제 흡연자의 습관을 고려해서 이 담배 피놀이 있거든요. 그 필터에 있는 그 피놀을 일반적으로 흡연할 때는 막고 흡연을 한다. 그거를 이제 ISO 방법에서는 그것을 열어놓고 이제 담배를 빨아들이게 되면 공기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기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흡연자의 흡연 습관을 고려해서 피놀을 막고 하는 시험법,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부피를 얼마만큼을 포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분당 몇 회를 하는 것이 일반 흡연자의 습관과 같은가, 이거를 고려한 것이 바로 헬스 캐나다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 캐나다 시험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많이 고려해서 측정하는 시험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WHO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시험법 분석을 해서 발표된 사례들이 꽤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이런 ISO 방법하고 헬스 캐나다 시험법을 두 가지를 다 써서 두 가지의 결과를 다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이제 실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다 시험법을 사용해 가지고 나온 그런 시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더 거기에 시험법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지? 네. 설명을 하고 또 추가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때 그러면 필립 모리스의 시험법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요, 필립 모리스가 이제 이러한 관련형 전자담배를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의 ISO 방법하고 헬스 캐나다 시험법을 이제 법으로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내니까 필립 모리스는 이 자사 제품에서는 이 관련형 다른 것하고 달리 상당한 수분이 그 안에 있다. 이게 가열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험법을 보면은 이 수분이 증기화돼 가지고 그 증기가 실험하는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르를 계산할 적에 타르는 담배 연기 속에서 있는 모든 그 찌꺼기와 수분, 그리고 니코틴의 값을 빼준 것을 이제 그 모든 찌꺼기에서 니코틴의 함량과 수분의 함량을 빼준 것을 타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을 빼줄 때에 이제 수분 측정 과정에서 상당한 로스가 생긴다. 적게 빼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들이 개발한 그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그 수분의 손실을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해하기 전에 수분을 측정하는 그러한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물론 그 회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지라도 국제적으로 아직 공인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회사의 그 주장을 한 그런 시험법을 이 공인 국가가 실험하는 여기에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자문 결과에 따라서 ISO 방법하고 헬스 캐나다 시험법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호상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실제 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에서 자기들 스스로 개발한 방법이 국제적이거나 공신력 기관에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믿어두고 이게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항암제의 우리 그 개발 단계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세포 동물, 그 다음에 1상, 2상, 3상에 걸치는 실험을 거쳐서 회사가 모든 것이 안전성 측면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탁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발이 되어서 제품화되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독성 제품이 들어있다는 것이 명확한 제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법론을 가지고 객관적이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전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신 말씀에서 이제 함유량에 대한 의견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함유량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측정한 9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 제품의 함유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전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70종의 발암물질과 7,000종 정도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체가 담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출도 하고 검사를 해서 9개의 성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이거는 사람이 흡입을 할 때에는 그 70종과 7,000종에 해당되는 복합 화학물질에 한꺼번에 노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제가 브리핑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기존 관련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한 개 피만을 흡입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폐암 사망 같은 경우에는 9배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 피에서 10개 피 정도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뭐 12배까지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작은 흡연량, 작은 함유량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위해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해성과 위해성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트되어 있는 거의 모든 성분들의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해성과 혹은 발암성은 입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담배 제품 안에서 어느 정도로 검출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볼 때 사실 관련형 전자담배, 저희는 가열담배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가열담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타르가 기존 관련보다 이게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타르라는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유해 화학물질의 복합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양이 많다라는 것은 기존 관련 담배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유해물질, 다른 종류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앞으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식약처에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담배는 다 검사를 할 것이냐,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말하고 저는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관련형 전자담배 분석을 한 것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나와서 논란의 중심에 있고 또 제조사에서 이제 유해성이 없다라고 덜 유해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식약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기 전에 미국의 FDA에 모든 성분, 함유량, 그 다음에 이제 배출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유해 물질을 분석한 내용을
FDA 보고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DA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 이 담배 판매를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정부에서도 이 한국에서 담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미국처럼 그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먼저 그 성분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성분을 검토를 해서 그 승인 여부를 해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각 부처, 복지부와 기재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인력과 예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기훈입니다. 그 일반 담배는 니코틴이랑 타르 함유량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뭐 0.5ml, 0.05ml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열 담배값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여기 세 개 제품마다 타르 함유량, 니코틴 함유량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 관련 담배도 상대적으로 좀 독한 담배와 덜 독한 담배 이렇게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제품의 타르 혹은 니코틴 함유량이 다르게 나온 게 제조사의 유해 성분 저감 의지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인지 혹은 제품 설계상의 차이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담배 권련은 타르와 니코틴을 분류하는데 전자담배는 나라냐는 질문이셨잖아요. 지금 저희 담배 사업법에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라고 돼 있어요. 이 권련은 연기가 아니라 증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담배 사업법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증기도 나중에는 그 포함할 수 있고 뭐죠? 그 니코틴 양이나 타르가 포함된 양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담배 사업법에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로 돼 있기 때문에 권련형 전자담배는 증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증기이기 때문에 표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니코틴, 저타르가 담배갑에 표기되어 있는 것, 담배 회사들이 측정해서 표기하는 것은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라이트라고 하는 류의 담배들이 저타르, 저니코틴을 의미하는데 이런 담배들은 흡연자가 흡연을 할 때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흡수해야 되는 니코틴 양만큼이 들어올 때까지는 개수를 늘려서라도 흡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하는 저니코틴, 저타르는 세계보건기구나 국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도 그런 유해 표현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가 위해 저감화를 위한 노력의 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아니라.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타르 검출량이 예컨대 아이코스가 제일 많고 글로가 제일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품 특성이 예컨대 엠버가 상대적으로 독한 담배라고 출시했고 뭐 글로 담배는 상대적으로 덜 그렇기 때문인 건지 이것을 물어봅니다. 일반 담배의 경우도요, 저니코틴, 저타르의 그 이제 실제 제품을 볼 것 같으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서 니코틴, 타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담배의 그 피놀을 줄입니다. 그래서 피놀의 개수,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ISO 시험법에 의해서 실험할 적에 시석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니코틴, 저 타르가 흡연자에게는 실제 비슷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는 어떤 것인가? 사실 이제 지금 세 개의 제품을 ISO 시험법으로 했을 때는 이제 차이가 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죠. 근데 헬스 캐나다 시험법으로 할 때는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세 개의 회사의 타르 니코틴의 함량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 권련형 전자담배에도 이제 낮게 나오는 회사에 우리가 확신은 아직 안 되지만 피놀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측정할 적에 희석이 되도록 그렇게 제조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여기서 세 개의 회사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브리핑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 담배 연기라는 말이 없을 겁니다. 담배 배출물이라고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연기일 수도 있고 증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써야 되는 표현은 담배의 배출물이다 라는 걸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출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련형 전자담배 회사는 이것이 전기다. 그러니까 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는 그 고체 파티클이 있는 것을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체 파티클이 없고 전부 전기다, 기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표현이 바로 그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는 일반적으로 일반 권련에서는 고체가 많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고체 파티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이 에어로졸 액체 파티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출물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아마 보도자료나 Q&A 쪽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표시되어 있는 그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법은 IS법으로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자료도 그렇고 IS법으로 한 분석법만을 쓰셨고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헬스 캐나다 법과 IS법이 다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필립 모리스에서는요, 유해 물질의 수치가 90에서 95% 정도 감소했다. 현저히 적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광고를 해왔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필립 모리스 등의 광고가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해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분석에 관한 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요. 이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데요. 일반 권련은 그동안에 참 오래 수십 년 동안에 거기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권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할 때는 탈 때 생성되는 물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담배에서 많이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은 무슨 성분이 거기서 새로 검출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탈 때 생성되는 물질, 그것들은 이제 일반 담배에서 많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 가열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목을 그런 것을 선택해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러한 특히 탈 때 많이 생성되는 것을 비교할 때는 일반 필립 모리스와 같은 주장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것을 또 이와 같이 이제 가열에서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을 찾아내서 앞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만 비교하면은 또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주장이 사실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거짓 과장 광고라면 공정위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됩니다. 만약에 공정위 혹시 그 조사 의뢰를 하셨나요?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니코틴, 타르 이 두 가지가 이제 관련 담배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주요 성분이고 기타 이번에 저희가 한 WHO 권고 성분 9개 성분입니다. 그 중에 니코틴은 필립 모리스도 적게 나온다는 말 하지 않고 있고요. 타르도 적게 나온다는 말 하고 있지 않고 기타 9개 WHO 저감화 성분에 대해서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가 담배를 필 때 니코틴의 문제는 뭐냐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핀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타르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정부에서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기타 유해 성분을 가지고만 필립 모리스가 얘기를 했다면 그거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립 모리스가 니코틴, 타르를 비롯한 모든 성분이 적게 나왔다고 했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잘못된 광고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잠시 이제 우리 제 보충 질문 한 가지만요. 그게 주요 유해 성분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담배 유해 성분이 지금 7,0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10가지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주요 유해 성분에 대해서는 필립 모리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70가지 성분 정도가 발암 물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가 자기들이 한 그 일부 몇 개 성분을 숫자를 가지고 담배가 덜 유해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성급하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공정위 의뢰하실 생각은 아직은 없으세요?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전자담배를 바꿔 피는 사람들이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꾸잖아요.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타르가 좀 더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 최대 20%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이게 덜 해로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연구의 한계라든가 앞으로 더 하실 거에 따라서 타르를 좀 해봐야 된다고 하셨겠지만 그런 오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우체국 타르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인식대로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자담배를 이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냥 피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 그래서 이제 간접 흡연,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의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연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일반 담배도 간접 흡연해도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자담배도 그런 것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 연기와 증기 차이에 따라 또 2차 피해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 교수님하고 우리 정 과장님께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고 방법론상의 비교의 한계점은 이미 신우상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11개의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이제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법론 자체가 기존의 권련에 태우는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의 위해 성분이 어느 만큼으로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지, 이것이 일부 몇 개의 항목의 검출량이, 그것도 기존 관련에 초점이 맞추어진 검출량이 낮다고 해서 이게 덜 위해하다라고 국민이 인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기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뭐 배출물이라고 하는 관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배출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더 덜 난다든지 일반 이제 흡연자들이 느끼는 그런 방식 때문에 간접흡연 노출 유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됐으면 그것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노출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간접흡연의 위해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접흡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에 포함이 되어서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